그날 남편은 시댁빚을 다 갚은 직후에 불륜을 고백했다. 미안해. 하지만 그녀와 살고 싶어.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웃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나는 32살, 서울의 평범한 회사원이다. 결혼 5년 차, 아이는 없고 남편과 나는 서로를 위해 산다고 믿었다. 남편, 민주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그의 가족은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집안, 빚이 쌓여 있었다. 내가 그 빚을 갚은 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의무였다. 부모님의 유산 일부를 털어 2억 원을 마련했다. 그 돈으로 시댁집을 사주고 빚을 청산했다. 민주는 고마워했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다. 수연아, 나 다른 여자가 있어? 1년 됐어. 이제 그녀와 살고 싶어. 그의 눈빛은 후회보다는 결의에 가까웠다. 나는 물었다. 왜 지금? 그는 대답했다. 빚이 없어지니 자유로워졌어. 내 덕분이야. 그 말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듯했다. 내가 희생한 모든 게 그의 자유를 위한 발판이었다니. 그 후로 나는 침묵했다. 울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차렸다. 속으로는 끓어올랐지만 표면은 고요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 분노를 터뜨리면 내가 지는 거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여자에게 더 가혹하다. 특히 아이 없는 여자에게. 친구들은 말했다. 참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나는 참는 게 아니었다. 기다리는 거였다. 민준의 여자, 지은은 그의 회사 동료였다. 28살, 젊고 예쁘다. SNS를 통해 알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은 없지만 암시적인 게시물이 많았다. 오늘도 특별한 하루 같은 글 아래 민준이 좋아요를 눌렀다. 나는 그걸 관찰했다. 매일 밤 핸드폰을 들고 그들의 흔적을 추적했다. 지은의 프로필을 보니 그녀는 야심차 보였다. 승진을 노리는 타입. 민주는 그녀의 야망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는 왜 참았을까? 처음엔 충격 때문이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걸 실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다. 이 고통을 무시하면 나는 사라진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설득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 매일 아침 그렇게 중얼거렸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 내 아픔이 보이지 않게 했다. 한국 사회는 그런 걸 요구한다. 약한 척하면 동정받지만 익힌다. 강하게 버티면 존중받지만 외로워진다. 민주는 여전히 집에 왔다. 이혼 서류를 내밀지 않았다. 시간을 주자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달라졌다. 늦은 밤 귀가 핸드폰을 숨기는 습관. 나는 그걸 지켜봤다.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일상을 기록했다. 노트에 적었다. 오늘 지은과 통화 30분. 점심시간의 외출 관찰은 나를 안정시켰다. 분노를 통제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꿈에서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너는 필요 없어. 깨어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거울을 보며 말했다. 너는 강해.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했다. 이게 강함인가? 아니면 그냥 포기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이 변했다. 처음엔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그냥 헤어지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은의 SNS를 보니 그녀는 민준의 불륜을 자랑처럼 여겼다. 인생은 선택이야 라는 글이 그게 나를 자극했다. 왜 내가 희생자여야 하나? 왜 그들이 행복해야 하나?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급하게 하지 않았다. 먼저 민준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다. 지은도 마찬가지. 나는 그들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스캔들을 싫어한다. 특히 불륜은 경력에 치명적이다. 첫 단계, 정보를 모으기. 민준의 이메일을 해킹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위험했다. 대신 그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메시지 캡처. 지은과의 대화. 사랑해, 빨리 이혼해, 민준의 답. 조금만 기다려, 그걸 저장했다. 증거로. 하지만 복수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건 너무 쉽다. 나는 그들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싶었다. 먼저 민준의 신뢰를 얻는 척했다. 이해할게,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하며 그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그는 안도했다. 고마워, 수연아. 그 안도 속에서 나는 움직였다. 지은의 상사와 연결됐다. 우연처럼. 회사 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연락했다. 민준 씨 동료 지은 씨, 유능하다고 들었어요. 가벼운 대화로 시작.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약점을 찾았다. 내 심리가 변했다. 처음엔 복수가 두려웠다. 이게 나인가? 하지만 점점 쾌감을 느꼈다. 관찰하는 게 습관이 됐다. 매일 그들의 일상을 추적하며 내 고통을 잊었다. 대신 그들의 약점을 즐겼다. 민주는 술을 좋아했다. 지은은 야망이 컸다. 그걸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이 있었다. 나는 점점 고립됐다.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가족에게도. 혼자서 이 짐을 짊어졌다. 밤에 불면이 왔다. 너는 괴물이 돼가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랭 콩큐도옥 AI. 내가 침묵하면 그들은 행복할 테니까. 이제 첫 움직임을 시작할 때다. 민준에게 말했다. 우리 여행 갈까? 관계 회복 위해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 여행은 내 계획의 시작이었다. 여행은 제주도로 정했다. 민준은 기대했다. 새 출발이 될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의 시작이다. 비행기에서 그의 손을 잡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제주에 도착해 호텔에 체크인했다. 바다가 보이는 박민주는 로맨틱하게 굴었다. 미안했어, 수연아.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 속으로는 그의 위선을 메모했다. 첫째 날,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치는 소리가 내 분노를 가렸다. 민준이 말했다. 지은은 그냥 실수였어. 거짓말. 그의 눈빛이 팔렸다. 나는 물었다. 그녀는 어때? 그는 당황했다. 왜 그런 걸 물어? 나는 웃었다. 궁금해서. 그날 밤, 민준이 잠든 사이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지은의 메시지, 즐거운 여행. 빨리 돌아와. 나는 그걸 캡처하고 내 이메일로 보냈다. 증거 수집. 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둘째 날, 우리는 올레길을 걸었다.
피곤한 민준에게 술을 권했다. 휴가니까 그는 마셨다. 취한 상태에서 그는 털어놨다. 지은이 임신했어. 그 말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임신.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게 달라진다. 한국에서 불륜 아이는 스캔들이다. 하지만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 그렇게만 말했다.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왜 나에게 아이가 없었을까? 결혼 후 우리는 노력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민주는 분명이야 라고 했다. 이제 지은에게는 그 불공평함이 나를 미치게 했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기회야. 임신은 그들의 약점이 될 수 있었다. 여행 후 서울로 돌아왔다. 민주는 안심했다. 관계가 좋아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시작했다. 첫 번째 움직임, 지은의 회사에 익명 제보. 아니, 직접 하지 않았다. 친구를 통해. 들었어. 민준 씨와 지은 씨, 불륜 이래 소문은 퍼지기 쉽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 지은의 반응을 관찰했다. 그녀의 SNS가 조용해졌다. 힘든 하루 같은 글. 민주는 불안해졌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 나는 위로했다. 괜찮을 거야? 내 심리가 변형됐다. 복수를 시작하니 쾌감이 왔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행복인가? 밤에 혼자 생각했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요즘 어때? 나는 좋아라고 거짓말했다. 고립이 깊어졌다. 다음 단계, 민준의 가족을 이용. 시댁에 전화했다. 민준 오빠가 이상해요. 어머니는 걱정했다. 왜? 나는 암시했다. 다른 여자일지도. 하지만 증거는 주지 않았다. 그냥 씨앗을 심었다. 민준의 어머니가 그를 불렀다. 수연이한테 잘해. 민준은 화냈다. 왜 그런 소리를 해? 우리의 관계가 긴장됐다. 그는 지은에게 의지했다. 그걸 알았다. 메시지로. 나는 지은을 직접 만났다. 우연처럼. 카페에서. 안녕하세요. 민준 씨 동료시죠? 그녀는 당황했다. 네, 나는 친절하게 말했다. 민준 씨가 자랑 많이 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불안. 그 만남 후 그녀는 민준에게 메시지. 내 아내 만났어. 조심해. 민준은 나에게 물었다. 지은 만났어. 나는 등. 우연히 그의 불신이 시작됐다. 복수는 서서히 효과를 봤다. 민준의 회사에서 압박이 왔다. 개인사 조심해. 그는 스트레스 받았다. 술을 더 마셨다. 하지만 나도 대가를 치렀다. 꿈에서 지은의 임신을 봤다. 내 뱃속이 텅 빈 느낌. 너는 실패자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 복수가 나를 갉아먹었다. 도두했다. 멈출까? 하지만 노. 임랭은 더 아프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갈 때 지은의 임신을 확인해야 했다. 병원 기록. 불법이지만 방법이 있다. 지인의 도움으로. 임신 확인은 쉽지 않았다. 지인의 지인, 의사에게 물었다. 익명으로. 그녀는 3개월 차였다. 사실. 그 소식을 듣자 내 가슴이 무너졌다. 왜 나에게는 안 됐을까?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 내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 민준에게 말했다. 나도 임신 검사 해볼까? 그는 당황했다. 갑자기 왜? 나는 둘이 새 출발 위해. 그는 피했다. 지금은 아니야. 그 피함이 확신을 줬다. 이제
계획을 가속했다. 지은의 임신을 이용. 하지만 직접 폭로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의 어머니에게 오빠가 다른 여자 임신시켰대요.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뭐라고? 시댁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민준의 아버지가 화냈다. 가족 망신이야. 민준은 변명했다. 오해야.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나는 뒤에서 조종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압박받았다. 소문 때문에. 그녀의 상사가 물었다. 개인사 관리해. 그녀는 민준에게 울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민준의 핸드폰 버그? 아니, 그냥 추측. 하지만 정확했다. 내 심리가 더 어두워졌다. 복수를 즐겼다. 그들이 아프니 내가 덜 아파. 하지만 거짓. 밤에 울었다. 처음으로. 나는 누구야? 인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민준이 나에게 왔다. 수연아, 이혼하자. 드디어.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생각해보자. 왜? 복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음 단계, 법적 조치. 한국에서 분류는 위자료 청구 가능. 하지만 나는 더했다. 지은의 야망을 무너뜨리기. 그녀의 프로젝트를 알아봤다. 회사 내부 정보. 민준을 통해. 민준에게 말했다. 내 회사 프로젝트 도와줄게. 그는 의심했지만 받아들였다. 나는 그 정보를 왜곡해 지은의 실수로 만들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지은의 프로젝트 실패. 그녀는 책임졌다. 왜 이렇게 됐어? 민준은 나를 의심했다. 너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다. 적대. 긴장감이 높아졌다. 민준은 지은과 더 가까워졌다. 우리 같이 살짝.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아이가 위험해. 나는 관찰했다. 그들의 싸움. 메시지로. 너 때문에 내 경력이. 지은의 말. 복수는 위험해졌다. 민준이 나를 추궁했다. 내가 소문 퍼뜨린 거지. 나는 차분히 말했다. 증거 있어? 그는 화냈다. 처음으로 손을 들었다. 뺨을 때렸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더 이상 도두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 가정폭력. 한국 법은 그걸 엄격히 다룬다. 민준은 회사에서 징계받았다. 하지만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폭력 유발한 건 나인가? 내 인성이 부서졌다. 지은은 퇴사 압박받았다. 임신 때문에.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끝내자. 민준은 무너졌다. 나에게 왔다. 미안해, 돌아갈게. 하지만 나는 말했다. 늦었어, 이제. 최종 단계. 민준의 간구를 무시했다. 돌아갈 곳 없어. 그의 눈에 절망이 보였다. 지은은 회사를 그만뒀다. 소문 때문에. 그녀의 SNS는 삭제됐다.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위자료 청구, 불륜 증거로. 변호사를 고용했다. 최대치로. 민준은 반대했다. 돈 없어. 시댁빚 갚은 돈. 그건 내 거다. 법적으로. 재판 준비 중. 민준의 어머니가 왔다. 수연아, 용서해. 나는 말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복수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은을 만났다. 병원 근처. 아이 축하해. 그녀는 놀랐다. 왜 여기? 나는 말했다. 민준이 말했어. 행복하길 바래. 하지만 눈빛으로 위협. 그녀는 떨었다. 내 심리, 이제 쾌감보다 피로. 이게 끝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이 무너져야 나도 자유. 민주는 술에 빠졌다. 회사에서 해고 위기. 나는 그걸 지켜봤다. 최종 움직임,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 불륜 증거. 민주는 해고됐다. 그는 나에게 왔다. 너가 한 짓이야, 소리쳤다. 나는 인정했다. 응, 처음으로. 그의 충격. 왜? 내가 시작했으니까. 그날 그는 사라졌다. 지은과 함께? 모르겠다. 이혼은 진행됐다. 나는 돈을 받았다. 자유. 하지만 밤에 생각했다. 나는 승자인가? 고통은 여전했다. 이혼 후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울 변두리. 조용한 곳, 일상은 돌아왔다. 출근, 퇴근. 하지만 변화. 친구들이 물었다. 괜찮아. 나는 등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준의 소식, 지은과 헤어졌다. 아이는 낙태. 모르겠다. 그는 실직 상태.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 복수의 대가. 나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됐다. 데이트 제안와도 거부. 밤의 꿈, 민준의 뺨 때린 순간. 나는 폭력자인가? 자기 혐오, 하지만 후회. 노. 지은의 새 소식, 다른 회사 같지만 명성 이름. 나는 그걸 관찰했다. 습관됐다. 이제 나 자신을 봤다. 거울 속 여자, 차갑다. 이게 나인가? 복수는 끝났지만 나는 변했다. 영원히. 민준에게서 메시지, 미안해. 읽지 않았다. 삭제. 삶은 계속된다. 하지만 어떤 삶?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밝지만 차갑다. 민주는 이제 거리에서 산다. 모르겠다. 지은은 아이 없이 혼자. 나는 자유지만 고독.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면 모두의 패배. 이게 정의인가?